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있었어. 왜 하필이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PD들 보통 시험 보고 예, 들어가 입사하죠. 저희 그쵸 입사 시험을 보고 취직한 거죠. 아 근데 네. 보통 왜 예능 막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네. 있고 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막 그 진짜 살인자도 만나고 어. 도둑도 만나고 하는 네. 이런 험한 솔직히 좀 험하잖아요 탐사 보도가. 예. 왜 아니, 예. 뭐 모든 어느 직업이 다 안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방송국 시험 볼 때 이제 PD 직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능도 뽑고 라디오도 뽑고 드라마도 뽑고 따로따로예요? 예, 시사기관도 뽑고 뽑을 때 아예 따로 뽑거든요. 따로 뽑는데 저는 이쪽 일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웃기지도 않고 드라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상상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남은 게 이쪽이라 사실 이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 이거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지원했다가 취직을 한 거죠. 했고 저희 회사 시사교양본부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대표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있고 맞아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침 모닝와이드 방송도 있습니다. 네네. 네,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것이 알피다라는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 있어서 좀 올해 3월이면 30년 만 30년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영향력도 있고 또 가장 힘들지만 그만큼 또 PD로서 보람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처음 저 만났을 때 네. 그 서로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어떤 일을? 나는 저를 그때 저를 처음 보셨잖아요. 네. 창원 내려왔을 때. 그때 저보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대표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아 맞아. 왜 이걸 그러니까 저보고 전생에 무슨 죄를 네. 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 PD님도 전생에 무슨 죄를 졌냐 뭐 이러면서 서로 웃었던 그 우픈 네. 얘기죠 말하자면은. 응? 그 힘든 일이긴 한데 그것이 알피다는 근데 그래서 전생에 있다면 갚을 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생각보다 힘든 건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힘든 얘기를 듣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찾아서 그 부분이 좀 힘든 거지 또 그만큼 보람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진짜? 직업이고 그러니까 저희 PD 선배 중에 누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월급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인데 월급 받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면서 좋은 일 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나 월급 근데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니 근데 뭐 힘든 일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니 예능 같은데 보면은 네. 왜 PD들이 왜 스타 PD도 나오고 근데 네. 이런 보도 탐사는 스타 PD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지금 이미 스타신가? 그 스타가 월급쟁이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사실 그 아니, 스타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 그냥 먹고 사는 일 모두가 먹고 살려고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잘한다, 열심히 한다, 힘내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물론 그만큼 욕먹을 일도 많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 있으면 네. 뭐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그 많은 분들이 그 알을 좋아해 주시니까 그 알 PD라는 역할이 이제 그렇게 칭찬받는 거고 저는 이제 전직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다른 PD들이 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네. 본인들이 네. 경찰보다 낫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 정인이 사건 정인이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아동학대 신고는 112가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는 그것이 알고 싶다로 막 이렇게 얘기할까지 할 정도로 취재하고 조사가 굉장히 꼼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놓친 부분까지도 전부 찾아내서 실험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는 112가 아니라 그 알로 하자 막 이런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경찰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일단은 무엇이든 사건화가 되고 뭔가 수사가 되고 하는 권한은 어차피 법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경찰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사해 놓은 거 일정 부분 정보를 또 어떻게든 알아내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노출돼 있을 뿐이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절차에 한계가 있는 거고 언론은 그에 비해서 좀 자유롭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뒤에서 숨어서 도와주시는 수사기관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음지에서 음지라기보다 이제
뭐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는 수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설 수는 없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보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 사실은 다 절차가 다 수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잘 되지 않거나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이 분야엔 전문가지만 수사는 또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시고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예.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 저희가 오픈할 수 없는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근데 또 경찰보다 더 오히려 언론이기 때문에 더 조사가 그렇죠. 잘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경찰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물론 소속과 신분과 절차를 말하지만 언론에 말하는 건 수사기관 말했던 사람들이 심적으로 좀 더 쉽죠. 그렇죠. 수사기관 잘못 말하면 혹시 법적으로 뭐가 될까봐의 우려가 있는데 저희랑은 조금 소통하기가 편하고 예 그리고 수사기관은 오픈할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재판 전까지. 근데 언론은 언론대로 오픈하는 일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게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수사기관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그 양부 영상 뭐 정리 예. 동영상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다 확보해서 모아놓은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의 사건 수사할 때도 그 이 정의 사건 관계된 분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어느 경찰 분이랑 같이 앉아서 두 분이서 동영상 보고 형사랑 그 조사받는 분이랑 둘이서 같이 1시간 울고 조사 시작한 적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형사님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맞습니다.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네. 취재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무섭거나 막 위험한 순간은 없었어요.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저는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 하는데도 네. 저는 뭐 협박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RPD보다 대하협 대표가 더 극한 직업인 것 같긴 한데 협박받은 적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온 적은 없고요. 그게 보이기에 방송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희가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저도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무기징역 살고 나온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뭐 마약하는 분, 조폭하는 분 그런 분들을 가해자로서도 인터뷰해봤지만 제가 정보원으로 이렇게 취재원으로도 많이 만나봐서 온갖 직종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대화하기 편해요. 우리 조직에 계신 오픈해서 분들은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원하는 목적하는 바가 동일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건 이제 어떤 사건의 유족분, 피해자 가족분들 만날 때가 제일 힘들죠. 이제 그분들 인터뷰를 하든 그분들을 만나서 밥을 먹든 어쨌거나 그분들에겐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고 그 용기 내서 말을 저희 카메라에 담는데 그 인터뷰 자체도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편집할 때도 이게 혹시나 조금 이렇게 해서 유족분들이 조금 기분 안 좋아지실까봐 또는 상처가- 괜시리 유족분들이 저희가 편집돼서 요약된 것 때문에 오해를 사실까 또는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볼까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장 힘들고 예. 항상 그래서 좀 저희가 남는 유족분들이 좀 계신데 예. 그런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게 마음 아픈 분들을 뵈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힘들었던 부분 또 얘기하자면 저기 무기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억울한 사람들 살인 안 저질렀어요. 제가 화성 살인 사건, 화성 8차 사건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윤석열 씨를 처음에 팔로우부터 같이 했었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살고 나왔는데 너무 오래전의 사건이니까 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건 기록을 초반에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캐비넷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건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캐비넷에서 보관했는데 만 30년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의 5회 92년도 5회 방송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었고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기록들을 그 취재진이 확보한 거를 여전히 저희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재심 담당하는 박준현 변호사가 사건 기록 찾고 있는데 그 아래 있느냐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당시 국가수 뭐 분석표 같은 게 이 재심 사건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저희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랑 변호사님 요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방송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재심에 이제 제출할 때 재심 증거 1호로 해서 1번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가 이제
나갔죠. 이제 그럴 때 좀 뿌듯한데 그분이랑 인터뷰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억울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다는 게. 네. 그러면 무서웠던 적은 없어요. 위험한 적이 아니라 무서웠던 적. 나는 이거 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적도 많았거든요. 밤에 막 무서웠어요. 밤에 꿈. 꿈. 네.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도 왜 소리가 안 나오고. 가위 눌렸다. 예. 아니면 내가 이걸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던가.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아우 저거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까 봐 어제 말도 못했는데 애들이 서너 명이 나를 끌어안고 있는 꿈.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을 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꿈은 저도 돌아가신 분들 저희 부검 사진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꿈꾼 적은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 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일 무서웠을 때는 정인이 방송 나간 다음 월요일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던 적이 없고 뭐 대통령이 갑자기 말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갑자기 회의를 열고 그 다음날 경찰총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데 어쨌거나 요 발달은 그것이 하고 싶다 방송인데 제가 왜 두려웠냐면 혹시나 우리가 방송에 잘못 낸 게 있을까봐 취재를 잘못한 게 있거나 또는 뭔가 얘기를 잘못한 게 잘못 전달된 게 있을까봐 왜 그게 무서웠냐면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혹시나 방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잘못이었어요 하는 순간 이 방송 전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다른 방향으로 흘려서 다 없던 일이 될까요? 그렇죠. 진짜 그게 무서웠어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혹시라도 발견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모든 상황이 뒤집힐까 봐. 그래서 오히려 이 일에 더 해만 끼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책임감.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고 제가 아는 관련된 진짜 온 동네 언론사들이 다 연락이 와서 사진 한 장 달라, 정인이 영상 협조해달라, 자기는 내겠다, 또 누구 연락처 달라, 또는 관계된 분들이 나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인터뷰하자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주는데 혹시나 우리가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 걱정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정인이 얘기 다시 하자면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주변의 분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잘 증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여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정인이 사건에서 이렇게 그 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내밀한 속 사정까지 또 그 아이의 그 CCTV 영상이 많은 분들을 울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인이 사건 외에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은 주변에 입을 닫아요. 맞는 말씀인 게 저희 취재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 인터뷰 지인이라든지 연락 오신 분들이 뭐냐면 부채감과 죄책감이었어. 이 아이를 내가 옆에서 아는 아이인데 내가 맞아. 봤던 아이인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 이후에 조금 죄송했던 건 그런 분들이 인터뷰가 나가니까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그런 인터뷰가 나가니까 댓글에 너네는 뭐 한다고 애도 못 구했으면서 이제 와서 인터뷰하니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가 네. 그 저희한테도 기사가 나가면 대하여분 뭐 했냐? 이제 와서 아니 우리는 몰랐어요. 정인이가 사망한 이후에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누가 미리 안 알려줍니다. 그쵸. 뭐 경찰이 알려주겠어요. 뭐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이고 그래서 사후에라도 뭔가 사후에 압박문이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기회로 하고 더 이상의 다른 아동학대는 없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도 우리를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니네 명절에 왜 놀아?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았나 봐요. 니네 명절에 왜 놀아?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언제 어느새 어디서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할지 모르는데 무슨 명절에 그 사무실을 닫고 놀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 명절에는 쉬어요. 당직만 놔두고. 그것이 하고 싶다는 명절에 안 쉬거든요. 저희 사실 그 지인분들이 조금 저에게 계속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이제 댓글로 왜 옆에 친구인데 못 구했었는데 그분들이 좀 감사했던 건 방송 끝나고 연락이 와서 댓글로
그렇게 욕을 먹고 있고 연락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저는 충분히 감내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 구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했을 때 제가 좀 많이 죄송하고 힘들고. 앞뒤를 보고 위아래를 보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면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정말 죽어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네. 근데 그 활도 그렇잖아요. 뭐 아까 고발 동기 얘기했는데 뭐 좀 많이 당하셨죠? 저도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진짜 세상에 경찰서렇게 많이 가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하다가 네, 보도하다가 저 많은 취재 과정에서 네, 취재 과정에서 많이들 잡아가셨죠. 이제 많이들 고발하셨고, 예, 뭐 온갖 제목에 그런 죄가 있구나 싶은. 예, 저도 온갖 제목으로 다 예. 저 15번 고발당했어요. 저는 네. 고소당했어요. 네. 저는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뭐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일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소당해 보기도 처음이에요. 정말 얼토도 않도 않은 제목으로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야 희한하다 할 정도로 저희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많이 오고요. 음. 뭐 방통통신심의위원회도 하고, 뭐 저희 뭐 시청자위원회도 걸고, 그쵸. 네. 예, 이번에는 저희 뭐 국민신고 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별건 대로 또 다 걸어 주신 어떤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하고 지금 고발건도 사실은 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되게 많은 일 중에 또 한 가지긴 한데. 하긴 저희도 별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래도 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쨌거나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네, 거고 저희가 조사는 보통 다 받았어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언론에 노출이 안 되거든. 저희 고발하게 되는 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좀 이번 건은 특이하게 고발된 줄도 저희는 모르고 저희도 기사 보고 알았으니까 언론으로 먼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도 대학이 좀 많이 도움 주셨던 게 뭐냐면 정의 사건 때 그 어린이집 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랑 인터뷰를 했지만 중간에 대하협이라는 그 보증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인터뷰해도 되냐를 한 번씩 대표님께 네이버 쪽지로든 뭐든 한 번씩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가 됐어야 사실은 대학 대표님께 물어보고 왔어요. PD님 해도 된다고 해서 왔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허락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다들 이런 일이 처음이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겁이 나신 거예요. 평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한 거지 제가 뭐 허락하고 말고 뭐 이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 가장 먼저 처음에 감사했던 분이 위탁모님. 그 위탁모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협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된 또 첫 번째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었고요.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네. 채팅창으로 네. 뭐 궁금한 거라든가 또 이 자리에서 좀 PD님한테나 그 아래에서 궁금한 거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이렇게 저 이런 거 아직 그알 유튜브에서 해봤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본 건 처음이라서. 저도 신기해요. 네. 저 회사에서 하다 보니 회사 일로 유튜브를 할 때는 되게 약간 이렇게 신경 좀 쓰이거든요. 이렇게 신경 들어가는데. 근데 편하죠? 네? 의외로 아니에요? 더 정신이 없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희 대표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5글자. 5글자. 5글자? 네. 5글자 뭐 하는 사람? 네. 사무실 기억나요 지금 딱 들어갔는데 되게 크죠 사무실 때. 되게 큰데 혼자 계신데 혼자 일하고 있었어. 앉아서 얘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저쪽 가서 뭐 제보 들어온 게 또 카페 쭉쭉쭉 확인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라디오 인터뷰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소리 톤확 바꿔가지고 라디오 인터뷰 막 하다가 또 끊고 나니까 갑자기 돌아오셔서 이거 봤냐면서 소리 막 주면서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본인 또 다른 전화 통화하시다가 또 조금 이따 차에 태워서 인쇄물 가지러 갔다가 맛있는 밥집이라고 이렇게 데려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다가 잘 가라 그러고 KTX역 그 근처 내려줘서 또 가시고 그 약간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게 하지. 그 당시에는 네. 거의 혼자 그 우리 이제 사무국장도 있고 하기는 했었는데 애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해야 돼서 나머지는 저 혼자 이제 네, 일을 그러셨어요. 했었죠. 그래서 네. 그랬었죠. 그리고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 정인이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그 알 왜 이제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다 하고 나서 왔어가 처음까지 갔는데 첫 마디였고 그리고 이거 읽어보라 해놓고 본인은 라디오 인터뷰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경민님이 네. 물어보셨는데 진짜 힘든 방송 이후에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진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슈가 된 사건, 이슈가 안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청률 이런 걸 떠나서 저희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진짜 힘들고 누군가에게 어쨌거나 인생의 문제들을 걸고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대로 오고 그들의 고통과 이런 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멘탈 관리는 좀 벗어나 있으려고 하죠. 쉬는 기간, 휴가 동안에 아예 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아예 다른데 그냥 집에서 밥 먹고 하고 한동안은 뭐 범죄 관련된 영화 드라마 안 보고 무조건 판타지 이런 거 저희들 많이 봐요. 딱 코미디 영화. 벗어나 버리는 거지. 사건과 관련된 거 안 보고 저희 그 아이 팀들 작가 PD들 다 무슨 차라리 우주를 가든가 조선시대로 가든가 조선시대 가는데 범죄가 일어나면 또 좀 그렇고 그냥 진짜 판타지.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휴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직원들이 네. 일을 대신해 주니까 지금은 조금 그 제가 좀 쉴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왜 혼자서 저 일 다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도 없고 멘탈 관리는 그러니까 아까는 왜 자려고 눈을 감는 게 무서웠다. 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도 사실 남들이 봤을 때만큼의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강한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 저는 제 멘탈이 이제 무너지고 뭐 그래갖고 좀 사실은 좀 치료도 좀 받고 막 좀 저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TV는 예전에 정말 범죄물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막 시그널 이런 거 재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체 그런가. 저희도 나의 아저씨 이런 거 좋아하고요. 나의 아저씨 저희 취재하면서 저희 차 타고 이동할 시간이 많은데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보통 전화 취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는 차 안에서 하는데 조금 전화가 잠잠해지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 때문에 어떤 취재원도 전화하지 않는데 저희는 고속도로 이동 중이면 나의 아저씨 뭐 약간 그런 드라마 호텔 델루나 뭐 오 나랑 뭐 비슷하다. 나랑 취향 그런 거 좋더라고요. 취향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 거 좋아하고요. 네. 뭐 사건 전혀 관계없네요. 네, 좀 그러니까 머리가 그쪽으로는 전혀 안 돌아갈 수 있도록 마션, 인터스텔라 약간 이런 거. 또 질문이 소민마미님이 질문하셨는데 다시 그 알로 또 돌아가시냐고.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네, 왜? 단호하게. 그러니까 저희 그것이 할때 SBS 교양부 PD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저는 6년 차에 가서 10년 차에 나왔는데 그 한 5, 6년 차의 PD들이 하고 있고 지금 후배 PD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곳이라서. 그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안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거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회사니까 부서 이동이거든요. 프로그램 이동은 일반 회사처럼 부서 이동이라서 저희 본부장이 이제 발령 내면 갔다가 발령 내면 나오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입대 제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살아봐야 아는 부분. 네, 지금도 훌륭한 PD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닝와이드 몇 시에 한다고?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 7시 40분. 잘 안 들려서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모닝 와이드는 1, 2, 3부가 있는데 저는 3부 담당. 저희 3부는 1, 2부는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하고 3부가 PD들이 만드는데 이제 모닝 와이드 3부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다양한 생활 정보와 사건 사고 소식을 매일 아침 가장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여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이렇게 PD님이 와서 유튜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SBS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오신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얘기하고 왔다며. 부장님한테 얘기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네. 있는데요. 윤택님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 회사 일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버티시냐고. 그 알 PD는 어쨌거나 역할이지만 어쨌거나 전 직장이니까 SBS의 직원으로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엄청 많이 해봤죠. 특히 그것이 합시다 할 때는 출장을 너무 오래 다니니까 한 달에 며칠만 집에 들어가고 계속 밖에 있고 저희 숙소 이렇게 숙박시설 모텔이니 호텔이니 이런 생활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왜 남의 일이지?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일은 아니니까 남의 개인 일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 고민을 하니까 왜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귀신같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 이자 상환 납입 일이라는 문자가 저 진짜 그 생각을 딱 하면 5분 만에 그 문자가 와요. 제가 대출이 몇 개 있는데 기가 막히게 5분에서 10분 이내에 그 문자가 이제 요일별로 좀 다르게 오는데 진짜 저희 스태프들이 진짜 우리 너무 힘든데 집에 못 가고 그만두고 싶다 했는데 그때 진동이 와서 이자 납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제 동기부여는 저의 가족과 저의 일적인 사명과 은행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격려, 응원과 격려로 은행의 그 지지와 응원과 격려가 각종 은행과 카드사의 격려와 지지로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약간 그 직장인의 입장에서 그건 우리 직장인들이 뭐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긴 뭐 저도 맨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좀 그 알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다가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는데 그 어쨌건 사건 하다 보면 유족이나 피해자 또는 관계자분들 인터뷰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카메라 앞에 일반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고 밤잠 설쳐가면서 결정하고 인터뷰하고 나서도 밤잠 설쳐가서 방송 때까지 걱정하실 그쵸. 일인데 그분들이 용기 내서 우리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제가 그거를 다 외면하는 게 PD로서 인간적으로도 못할 수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근데 있죠, 사실 그 말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 왜 어떤 그 범인이 나중에 잡히거나 네.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정인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을 때 그래도 그때 느낀 어떤 그렇죠. 뿌듯함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방송했던 분 중에 제 방송과 관련돼서 궁금한 와이카 치면 또 연결해서 세 분, 네 분이나 실제 형을 받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형을 살고 네 분이나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마약 사범으로 돼가지고 본인이 형을 받고 평생 마약 사범에 누명을 쓰고 20년째 살다가 재심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내가 딸이 컸는데 아버지가 마약 총과 있다는데 내 딸이 결혼할 때 누가 될까 봐 어떻게든 이거 먹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분도 재심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해서 마약 사범이 아닐 때 무죄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범인이 잡혔을 때라기보다 그런 억울한 사람들 이 누명을 벗을 때 내 딸이 돌쯤 됐을 때 내가 잡혀가서 살인범 살다가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딸이 23살이었어. 근데 나 살인범으로 살다가 오범수로 감형돼서 나왔어. 그럼 딸 입장에서는 살인범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얘기 못하지 주변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무죄를 받아서 살인범의 누명을 벗었을 때 그래서 그 집 딸이랑 사위랑 다 같이 돼지갈비집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뭔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뭔가 너무 감사하지. 이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까는 단호하게 그 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모닝 와이드에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네. 익명의 그 알이거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익명의 그 알이고 정인이의 진심인 정인이 삼촌이었고 그래서 우린 또 이동원 PD님을 그 알에서 또 뵙고 싶다. 모니와이드도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짤막하긴 하지만 매일 아침 오히려 매일 아침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모닝와이드를 제보시거나 이렇게 대표님 통해서 제보를 주시면 아침 방송에도 담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PD도 일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닝 와이드도 진심이고 정인이한테도 진심이었고 그 알에서도 진심이었던 익명의 그 알. 그 이동원 PD님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약간 같은 식구처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1년 내내 받고 있는데 1년 내내 듣고 서재필 언론상 받으셨죠? 예. 이 정인이 사건 보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다 같이 받은 상인데 또 상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진짜 좋은 일 했다고 많이 1년 내내 하고 다녔고 다른 곳에 취재 가도 정인이 사건 했던 팀이시죠 하면서 오히려 취재도 더 잘 됐고 다른 사건 할 때도 저희는 사실 혜택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받았는데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대학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재판 때도 저희 이렇게 많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저희 신경 많이 써주셨고 간식구라고 생각해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뭐 제보를 해주시면 또 당연히 예, SBS에서 취재를 할 것이고요. 취재할 내용이 있다면. 네. 맞아. 네. 김상중 선생님요. 네. 원래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진짜. 네, 엄청 저 잘생겼어요. 팬클럽이라니까. 팬클럽 회원이 있는데 우리 팬클럽 회원. 네. 그 네. 우리 전 회원 아닌데 아무튼. 네. 우리 협회에서 네. 그 나중에 만나면 네. 김상중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아, 예. 한번 네. 뵐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예. 하고 싶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전달만 해주세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달만 제가 해주시면 바로- 됩니다. 예, 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저하고 직접 통화가 되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섭외가 될지 모르니까 전화 받지 말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서 정인이 얘기가 알려졌고, 그리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정말로 고마운, 정말 은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동원 PD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